안녕하십니까. 오너 최원곤 인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인 하이빙 소비생활 비즈니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패러다임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왔던 팬데믹은 코로나의 대유행을 인하여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정상적으로 생각되었던 것이 지금은 하나의 새로운 정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를 뉴노멀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팬데믹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팬데믹의 출발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인류 사회는 14세기에 패스트 즉 흑사병이라는 엄청난 팬데믹을 경험했었고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라는 팬데믹이 있었으며 1968년에는 그 유명한 홍콩 독감이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2009년에 신종플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십니까? 14세기에 패스트 즉 흑사병 때문에 우리 인류가 2억 명 이상이 희생되었지만 그 속에는 인류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살고 있는 이 성 안에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대로 죽을 수도 있지만 이 성을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개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리상의 발견이고 항해술의 발달이며 미신대로 발견이었습니다. 그리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중에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으로 인하여 무려 5천만 명이 넘는 인류가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1차 세계대전 전쟁터에서 총과 폭탄으로 사망한 전사자보다 스페인 독감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 패권 국가들, 즉 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자원을 확보하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넓혀서 남의 나라를 침략하여 식민지를 만들 때 민족 자결주의와 독립정신이 훨씬 더 과양되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지 압제에 침탈을 당하고 있었는데 우리 민족 사회에서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이 바로 1919년 3월 1일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었고 김이 독립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조선인이 독립군과 자주민임을 세계에 만방에 알렸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후 1968년에 홍콩 독감으로 인하여 우리 인류 사회는 예방의학과 면역의학 그리고 유전자 DNA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우리는 신종플루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선별진료소를 포함한 질병 감염병에 대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적 프로세스를 확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신종플루가 전 세계를 휩쓸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코로나가 발발하자마자 우리나라처럼 일사불란하게 선별진료소를 구축하고 여기로부터 프로세스가 바로 적용하는 것이 힘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팬데믹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주저앉아 있고 의기소침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아픈 상처가 지나고 나면 포스트 코로나가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인가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또한 많은 부분의 경기가 위축되었으며 심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등으로 힘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위기라고 하여 호적거리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위기를 컨트롤하고 극복하면서 새로운 하나의 기회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는 확신 속에서 무엇이 나오게 되느냐? 우리에게 멋진 길은 퀀텀 리프, 즉 양자도약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퀀텀은 양자라는 뜻이고 퀀텀이 무엇을 하느냐? 리프, 도약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자도약을 하려면 그 전에 반드시 준비 과정이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엉금엉금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어느 순간 개구리가 홀짝 뛰어서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후에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러한 비즈니스가 그냥 슬금슬금 기어서 올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개구리처럼 홀짝 기어서 어느 순간에는 100% 성장, 300% 성장, 3000% 이상 성장까지도 할 수 있는 퀀텀 리프, 즉 양자 퇴학의 기회가 우리들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퀀텀 리프, 즉 양자 퇴학을 할 수 있냐 이것입니다. 요즘 예를 든다면 예전에 우리가 땅을 몇 평 가지고 있느냐 또는 건물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아파트 몇 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부척도가 되는 이러한 시대를 우리는 소유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접속되고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가 경제 운명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상은 부가 어떻게 편제될 것인가, 접속자와 비접속자로 경제 운명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치킨을 먹는다, 피자를 먹는다라고 하면 모두 치킨을 소유하고 있는 쪽, 피자를 소유하고 있는 쪽에서 주문을 하고 배달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치킨을 소유하지 않고 피자를 소유하지 않은 앱, 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주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은 어디서 더 많이 버느냐? 치킨을 튀겨서 파는 사람보다 피자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보다 오히려 접속하고 연결할 수 있는 접속 툴을 만든 사람이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플랫폼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드디어 지금 세계는 소유 경제를 넘어서 접속 경제가 되었고 접속 후 플랫폼 경제를 넘어서 이제 우리 사회는 코로나가 제라는 포스트 코로나, 즉 뉴 노멀 시대에서는 새로운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구독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일반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독 경제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프로토콜 경제를 말합니다. 우리 소비자들 모두가 함께 부자가 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엄청난 돈을 벌어가는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이고 이 프로토콜 경제를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독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독 경제에 대하여 하이리빙 소비생활 비즈니스와 연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프로쇼 마케팅이라는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인 미래학자 엘빈 토플러가 말한 소비자이면서도 생산자이고 생산자이면서도 소비자가 되는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통하여 우리 생활에 필요한 생활 필수품을 하이리빙 플랫폼 회사로부터 구입하는 구독 경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로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해 나가고 있으며 우리가 이 비즈니스로 취급하고 있는 아이템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내려앉아 있는 생활 필수품 위주의 3만여 가지 아이템이 하이리빙 프로시머 회사의 플랫폼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유통비와 광고비를 줄인 우수한 생활용품을 우리 스스로 각자가 소비함으로써 뭐가 이루어지느냐? 그 소비 자체가 매출이 되어 하이리빙 회사 전체 매출액 중 35% 범위 내에서 각자가 노력한 만큼 이세적 로열티 소득을 지급받는 구독자 비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매력적인 현명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아주 매력적인 하이리빙 비즈니스를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다른 친구들에게 알려주고 소개시켜 줌으로써 이처럼 알려주고 소개시켜 준 분들이 다시 구독자가 되어 여기에 합류가 되면 이러한 구독 경제 비즈니스는 엄청난 큰 규모로 확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경제를 구독 경제라고 프로토콜 경제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학을 전공한 정보업자들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하나의 약속이라는 통신규약을 말합니다. 여기서 차용되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속을 말합니다. 내가 다른 곳에서 생활용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곳에서 건강보조식품을 구입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하이리빙을 통해서 구매하겠다는 서로 간의 약속을 하면서 이 약속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구독 경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이 신문을 내가 구독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저한테 배달해 주십시오. 그렇게 배달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한 순간 나는 잊어버려도
매일 아침 조간신문이 나에게 배달된 이유는 내가 구독경제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구독경제를 통해서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대면 국면에서 얼마나 더 강력한 비즈니스로 자리매김할 수밖에 없는가,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사고자 하는 물건을 만져보고 입어보고 시제품을 발라보고 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상식이 와르르 무졌고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제는 대면 구매보다 비대면으로 홈쇼핑을 통해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그러한 산업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바, 우리는 이러한 유통시장에서 또 하나 큰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어떠한 팬데믹 속에서도 강력한 성장 잠재력과 성장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구독 경제, 프로토콜 경제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쇼 마케팅이라고 해서 모두가 프로쇼 마케팅 사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공급자가 되고 공급자가 소비자 역할을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프로쇼 마케팅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이리빙처럼 진정한 프로쇼 마케팅은 각자의 순수한 소비 생활 속에서 어느 누구도 판매를 강요당하지 않고 자기 소비만으로도 매출 시장이 폭넓게 형성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순수한 소비 생활이 구독의 연쇄가 되고 구독의 확산 상태가 되어서 많은 구독 소비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구독 확산을 통하여 경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소비자 집단인 동시에 공급자 집단인 프로슈머 시장을 구축하게 될 것이므로 그 시장을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슈 마케팅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판매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시장은 형식적으로는 프로슈머 형태를 띠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대부분 또는 일부라도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프로슈 마케팅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리빙 프로슈 마케팅은 수많은 생필품을 가지고 오직 소비 생활을 통하여 뭐가 이루어지느냐, 바로 비즈니스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대면으로 만나서 소비만 가지고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따라서 사업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요즘에 들어와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입장이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는 그래 맞아, 예전에는 공급 중심의 판매 중심의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이루어졌는데 포스트 코로나 이후부터는 소비자 각자가 모두함께 참여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에 의한 네트워크 조직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이전보다 엄청난 성장의 잠재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많은 유통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정확히 딱 들어맞는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이리빙 비즈니스입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가 바로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들은 한국 사회 최고의 길, 프로토콜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어떤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요? 우리들은 한국 사회 최고의 길,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프로토콜 경제를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한다면 구독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지금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세일즈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소비 경제, 즉 구독 경제를 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독할 때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문을 구독함으로써 신문으로부터 주어지는 정보를 모두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구독함으로써 그 많은 뉴스들을 우리들의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는 무식자에서 식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뉴스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수없이 많은 이런 뉴스들과 이런 매거진들이 있는데 이러한 언론들을 우리가 구독함으로써 그 언론에 힘을 실어주기도 하고 구독을 안 함으로 인해 그 힘을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 무서운 구독 경제의 출발점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뉴노멀, 코로나 이제는 접속의 경제가 대세였다면 코로나를 거치는 과정에서 프로토콜 경제, 즉 다른 말로 구독 경제가 우리 경제의 주인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들은 한 분 한 분의 구독자를 늘려나가는, 하리빙 구독자를 늘려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리빙의 수많은 생필품과 제품들을 충성스럽게 구독한다는 말은 구독자 모두가 서로 마음을 충성스럽게 구독자를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함께 같이 구독할 수 있는 프로토콜. 그래서 왜 프로토콜을 하느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서로 약속에 의해서 똑같은 혜택을 줌과 동시에 각자 노력한 만큼 이제적 로열티 소득을 벌 수 있는 소득 계획까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토콜 경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리빙 소비생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플랫폼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축되어 있는 하리빙이라는 거대한 플랫폼 속에서 구독자를 많이 늘려나가면 늘려나갈수록 그러한 소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대한 구독 경제 시장, 이 시장의 크기와 규모에 따라서 골고루 약속에 의해서 뭐가 주어지느냐? 구독자 각자가 노력한 만큼 이제적 로열티 소득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이 소득을 통해서 새로운 뉴 노멀 시대, 그러한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는 이 시대, 새로운 백만장자, 천만장자를 넘어 억만장자들이 대거 탄생할 수 있는 퀀텀 리프의 모델, 즉 양자가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과 유사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은 회사들은 주로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공급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고 싶어도 제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자가 공급하고 싶은 제품들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 중심인 하이리빙 비즈니스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이리빙 비즈니스는 우리 스스로 우리 생활 속에서 먹고 입고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해 나가는 비즈니스이므로 프로토콜 경제가 하나의 우수 모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새로운 구독 경제의 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새로운 구독 경제 비즈니스를 우리 사회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옛날 동양에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지금 이러한 시대를 예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나라의 손자가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병법을 손자병법에 적어놨습니다. 그 당시 손자병법은 비즈니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전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말하는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가는 경제전쟁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전에서 우리가 지지 않고 여기서 정말 불을 누르면서 억만장자로 살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제전에서 어떻게 하면 이기냐 하는 것입니다. 손자병법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구독경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손자병법에서는 이러한 시대가 올 것임을 예상하고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군사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그 무기가 많고 적음도 아니고 또한 그 무기가 얼마나 우수하느냐, 그것도 하나의 요소이긴 하지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에서 결정적인 요소는 뭐라고 했어요?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사업에서도 결정적인 요소는 타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쟁에서 이기고 싶어도 타이밍으로 치면 바로 끝입니다. 예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께서 10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일본 군함을 무찌른 그 유명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명량해전에서 12척의 배를 가지고 133척의 배를 무찌른 것은 배가 많을 수도 아니고 군사가 많을 수도 아니고 병기가 채시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결정적인 요소는 무엇이었는가? 바로 물때, 바닷물의 간주와 만주 사이 시차입니다. 그 명량 앞바다에 밀물과 썰물 그리고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서 바닷물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러한 물때 그 타이밍에 이순신 장군이 돌격 앞으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적들 배가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쏘고 자기들끼리 우왕좌왕하면서 자기들끼리 전쟁했습니다. 여기서 살짝만 해도, 어느 영화에서처럼 그렇게 아주 살짝만 해도 적들은 죽기 살기로 붙었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 배 12척을 가지고 외적 133척의 배를 무찌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타임입니다. 우리가 하이빙 비즈니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강남 아파트 10채, 20채를 산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러한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강남 아파트 10채, 20채를 산 사람들보다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타임이 지금 왔다는 것입니다. 뭐가 밀려 들어오고 있느냐? 엄청난 조수와 조류가 지금 밀려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엄청난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예전에는 생필품을 슈퍼나 백화점에 나가서 일일이 다 확인하고 써보고 쇼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인터넷에 접속하여 이왕이면 내가 여기 하이빙에서 소비생활을 하면서 비즈니스로 로열티 소득까지 볼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나도 여기 하이빙 구독 경제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까? 바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이 슈퍼에 나가서 물건을 사지 않고 이제는 손가락으로 하이빙 어플을 통해서 바로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우리 집 앞에 딱 도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배달의 민족을 통해서 집에서 배달을 통해서 식구들과 함께 같이 먹더라는 것입니다. 외식 문화가 배달 문화로 바뀐 것입니다. 이 엄청난 타임이 지금 몰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고 계십니까? 정말 못 느끼고 계십니까? 이런 기가 막힌 타임에 우리는 여기에 하이빙 명함을 딱 내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이빙을 딱 접속시키라는 것입니다. 치킨은 배달의 민족에서 주문하고 이제는 생활용품 쓰시는 생필품은 하이빙에서 주문하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다가 이제는 그렇습니까? 그런 게 다 있어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안 그래도 오늘 하이빙에 주문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있던데 나는 거기서 생필품을 사고 돈만 주었을 뿐인데 지금까지 내가 생필품을 사면서 돈을 번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여기 하이빙에서는 돈도 벌 수 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타임입니다. 이 타임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무대를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대를 다른 사람들에게 뺏겨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수없이 많은 유사한 프로시모 회사들이 있습니다. 하이빙 회사만큼 태초부터 태어날 때부터 DNA가 다른 무대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무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프로시 마케팅 관련 법안을 직접 위반하고 이를 국회에 통과시킨 유통법 전문 법학자이고 미래학자이며 또한 한국 사회 최고이기에 100조의 꿈 마이크로 트렌드라는 책을 출간하여 100만 부 이상 판매를 기록한 그 유명한 밀리언셀러 작가인 김태수 교수가 얼마 전 이런 내용의 강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신유통을 하는 많은 회사들 중에서 이러한 개념을 처음으로 그리고 제대로 구축한 회사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처음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고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 접속에 의한 휴먼 마케팅을 결합시켜가지고 인터 네트워킹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실행했고 거기에 따라서 대외에 표방하고 있으며 이것을 기반의 방향성으로 하여 지금 인터넷에 떠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하나뿐이라고 하겠습니다라고 강의했습니다. 또한 김태수 교수는 100조 꿈이라는 미디어 저서 100조는 날아다니는 새 100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프로쇼 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이 100조 원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반드시 찾아가야 할 100조 원 시장에 대한 꿈이라고 강의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어디겠습니까? 이 회사는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빙 회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이빙 회사에 대하여 정체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이빙 회사는 1996년 창업 후 28여년간 쌓아온 내공과 노하우를 통하여 2000여 가지 특화된 최고의 제품과 생필품 유지의 3만여 가지 아이템이 하이빙 플랫폼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0만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가 계속해서 올라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분들에게 하이빙 뉴스를 전하는 속도를 지금보다 딱 2배를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처럼 소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비즈니스, 이런 구독 경제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으로 대거 참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속도를 지금보다 딱 2배만 더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1등이 전 세계 1등 하는 것이 130여 개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토종 하이링 프로쇼 마케팅이 전 세계 1등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프로쇼 마케팅 구독 경제 시장에서 전 세계 1등 한다는 이야기 왜 우리가 못 만들입니까? BTS도 만들어냈는데 우리 모두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꿈을 꾸어야 대한민국이 꿈꾸는 대한민국이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다라는 말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고 미래가 없는 나라는 이미 죽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2500여 년 전에 손자병법에서 전쟁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꿈을 꾸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걸 손자병법에서 뭐라고 했느냐? 상하, 동역자, 필승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하가 스폰서 사업자, 파트너 사업자 상하가 이것은 계급의 상하가 아니고 선배 스폰서와 후배 스폰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하가 뭐한다? 동역자, 같을 동 발활욕자. 상하가 같이 꿈을 꾸면 필승하리라. 이 경제 전쟁에서 틀림없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프로토콜 경제, 구독 경제의 선두주자가 되어서 남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아직까지도 불안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2500여 년 전에 손자 병법을 통하여 전쟁의 비결, 즉 경제 전쟁의 비결을 이야기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고 있는 하이빙 소비생활 비즈니스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백만장자, 천만장자, 억만장자가 되어야 하는데 손자병법에서 나오는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타이밍.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무대를. 하이링 무대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속도를. 지금보다 속도를 딱 2배만 더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우리 모두 함께 억만장자가 되겠다는 하나의 거대한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의 세계는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프로쇼 마케팅도 당초 미국에서 다이렉트 셀링, 즉 직접 판매로 출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직접 판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조직 활동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애국계 프로슈머 회사이거나 유사 조직에 의한 다단계 판매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과정을 거치면서 하이리빙 소비생활 비즈니스가 우리 일상적인 소비생활 속에서 생활 자체가 곧 비즈니스가 되고 소비 자체가 곧 소득이 되는 새로운 소비 문화, 새로운 창업 문화로서 구독 경제, 프로토콜 경제 시대의 새로운 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축하고 있는 하이리빙 소비생활 구독 경제 시스템으로 대한민국의 작은 옷을 넘어 미국, 유럽, 중국, 인도,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나아갈 것이며 전 세계 모든 인류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진리의 사업, 상생의 사업으로 발전 성장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